여러분 안녕하세요. 과수재배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하고 오늘 배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영양분식의 세세한 종류 4가지를 배웠어요. 자, 첫 번째가 어떤 영양분식 종류였을까요? 자, 힌트를 줄게요. 이름이 조금 길었고 식물의 뿌리와 흡지를 함께 잘라서 나눠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자, 초성 힌트. 피읍 뭐였게요? 그렇죠. 포기, 나누기 였어요. 그리고 식물에 살아있는 가지를 흙에 묻어서 거기서 새로운 개체를 번식시키는 방법인?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랑 묻어떼기가 아니라 묻어떼기 방법이 있었죠. 이 묻어떼기 방법 2가지가 처음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묻는 세워 묻어떼기와 눕혀서 가로로 묻는, 자, 이랑 묻어떼기는 눕혀서 가로로 묻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기 나누기는 뿌리의 형태에 따라서 분구와 분주로 나눌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2번째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 가지를 잘라서 흙에 묻어서 새로운 개체를 번식시키는 방법인, 그렇죠, 삽목. 자, 가지를 접붙이는 방법인 접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식물의 조직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로 분화시키는, 실험실에서 전체로 분화시키는 기술인 조직 배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번식은 식물의 특별한 능력인 전형 성능을 이용한 방법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방금까지 영양번식의 종류를 정리해봤잖아요. 우리가 나무의 가지, 그러니까 나무만 보지 말고 한번 전반적인 숲을 볼게요. 한번 이 번식에 대한 큰 흐름을 정리하고 갑시다. 번식은 2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암꽃과 수꽃 혹은 암술과 수술이 만나서 생식기관을 이용해서 하는 번식 방법인 유성번식이 있었고, 식물의 이런 암꽃, 수꽃으로 암꽃, 수꽃, 암술, 수술 이런 식으로 성을 가지고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생식기관이 필요하지 않은 무성번식이 있었습니다. 이 무성번식은 영양기관, 줄기, 뿌리, 잎으로 번식을 한다고 해서 영양번식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영양기관에 잎, 줄기, 뿌리 등 영양번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유성번식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식물의 생식기관을 이용하니까 아까 그 영양번식처럼 생식번식이 될 것 같지만 생식번식이 아니라 실생번식, 오늘 배울 내용인 실생번식이라고 합니다. 이 생식기관에는 뭐가 있냐면 꽃, 종자, 열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실생번식의 방법, 그러니까 실생번식 단계 4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번식에 대한 큰 개념을 한번 우리가 흐름을 짚어보았어요. 넘어가서 다 같이 학습 목표를 눈으로 읽어봅시다. 선생님이 오투를 줄게요. 오늘은 실생번식의 목적과 그리고 종자의 채취, 저장, 파종 요령을 배워볼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번식을 크게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았죠. 그러면 이건 이제 언제 이 실생 번식과 영양 번식이 사용되고 이 각각 번식 방법의 단점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실생 번식은 어떤 번식이었죠? 그러니까 암술과 수술을 활용하고 뭐 암꽃과 숫꽃이 만나고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유성 번식이었죠. 그러니까 이 실생 번식은 엄마와 아빠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엄마의 유전자만 쏙 가지고 와서 엄마와 그대로 태어났나요?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한 채로 리틀 어머니가 돼서 태어났나요? 혹은 여러분들이 아빠랑 아무리 닮았어도 아빠와 똑같이 생겼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가 섞이기 때문이에요. 유성 번식에서는. 그래서 이 유성 번식, 즉 실생 번식은 유전자가 섞여요. 자, 반대로 영양 번식은 초록색 펜으로 표시해 볼게요. 영양 번식은 선생님이 팔을 잘라서 흙에 묻어 놓으면은 제2의 새로운 선생님이 생기는 거였어요. 이 새롭게 선생님 팔에서 분화해서 태어난 사람은 선생님이랑 유전자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겠죠. 왜냐하면 선생님 몸에서 그대로 세포 분열을 해서 분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양 번식은 유전자가 섞이지 않아요. 섞이지 않습니다. 기존 잠깐 두께를 조금 줄여서 기존 개체와 유전자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알면 돼요. 유전자가 섞이느냐, 섞이지 않느냐. 자, 그러면 유성 번식, 즉 실생 번식은 어쩔 때 쓰일까요? 잘 생각해봐요. 그래요. 유전자가 섞여야 할 때 사용되겠죠. 즉, 유전자가 섞여서 새로운 품종이 나타나야 할 때, 이럴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실생 번식은 새로운 품종을 얻어야 할 때. 왜냐하면 유전자가 새로 섞여야 새로운 품종이 돋아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다고 해서 새로운 품종이 생겨나진 않습니다. 뭐 좋은 품종을 얻기 위해서는 엄마의 좋은 유전자와 아빠의 좋은 유전자를 모아서 새로운 우량한 그런 개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실생 번식은 대목을 양성할 때도 사용돼요. 번식 개념에서 우리가 이 밑에 접목을 할 때 밑에 있는 나무를 대목이라고 했고 이 위에 붙인 나무를 접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대목은 사실 품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매는 접수에서 달리기 때문에 대목은 품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접수에 얼마나 영양분을 효율적이고 많이 전달할 수 있느냐, 그게 대목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대목은 지지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튼튼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품종을 개량한 고양이, 근친교배를 한 고양이들 튼튼한가요? 혹은 뭐 계속 근친교배, 유전자가 섞이지 않아서 비슷한 유전자끼리 교배된 애들은 유전병이 생기고 튼튼하지가 않죠. 비록 그 품종의 특성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튼튼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대인 대목으로 쓰기에는 유전자가 섞여서 튼튼한 나무들을 대목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여러 유전자가 섞여야 우월한 유전자들끼리 조합이 되기 때문에 더 튼튼하고 건강한
동물이 나타나듯이 식물도 유전형이 섞여야 좀 더 환경에 잘 적응하고 튼튼한 나무가 돼요. 그런 식물이 돼요. 그래서 이 유전형이 섞이는 실생 번식은 대목을 양성하는 데 쓰인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영양 번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영양 번식은 이 실생 번식과 반대예요. 자, 실생 번식이 새로운 품종을 얻어야 할 때이면 영양 번식은 어떤 때 쓰여야 할까요? 반대니까 새로운 품종을 얻지 말아야 할 때겠죠. 즉, 같은 품종을 유지해야 할 때. 여러분들이 우연하게 엄청 맛있는 사과, 뭐 알도 엄청 크고 수분도 많고 뭐 달고 튼튼하고 이런 사과 나무를 발견했어요. 그럼 이게 정말 완벽한 사과인데 다른 유전자형이 여기에 섞이면은 이 고유한 그런 품종 유전형을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유전자가 섞이니까. 동물로 예시를 들면 조금 이상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엄청 예쁜 사람이 있어요. 엄청 뭐 잘생겼고 뭐 엄청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예시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은 품종을 유지해야 할 때 이 영양 번식 방법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개체와 유전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맛있는 사과를 이제 계속 그 품종을 하고 싶다면 영양 번식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것도 대목 양성할 때 실생 번식을 사용하는데 이거와 반대니까 어떤 거를 만들 때 영양 번식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열매가 달리는 접수 혹은 삽수를 만들 때 이 영양 번식을 사용합니다. 그럼 여러분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도 이 실생 번식과 영양 번식의 특성을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이 실생 번식은 유전자가 섞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섞이고 잡종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이건 단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실생 번식의 특성을 잘 생각해 보면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영양 번식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유전자가 섞이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을 얻기 힘들어요. 우리 지금까지 이 실생 번식과 영양 번식에 언제 활용되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단점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실생 번식의 단계 4가지를 살펴봅시다.